자, 확률 할게요. 우리 중학교 2학년 때 한번 배웠어요. 확률을. 자, 영어로는 뭐라고 씁니까? 프라바빌리티. 자, 확률은 이것만 알면 돼요. 자, 확률은 전경분의 해경 이것만 알면 되거나 이거는 전체 경우수 분의 해당 사건의 경우수 계산하면 되는 거야. 그래서 경우수 계산을 잘하면 확률은 기본 확률은 어려운 게 없어요. 뒤에 이제 확률에 곱셈하면 또 조금 새로운 내용이 들어와서 어려운데 기본 확률은 다 그냥 경우수 계산하는 문제예요. 자, 근데 여기 몇 가지 용어들 조금 정리를 하고 가야 돼. 첫 번째 이제 시행이라는 용어랑 사건이라는 용어. 예를 들어주는 게 편할 것 같아. 시행은 뭐 반복해서 관찰할 수 있는 뭐 실험이나 뭐 어떤 행위나 뭐 이렇게 적혀 있는데 그냥 이거야 그냥. 주사위를 던진다 이런 게 시행이에요. 자, 이건 뭐 시행이라고 해. 주사위를 던진다. 동전을 2개 던진다. 뭐 이런 걸 시행이라고 해. 그럼 그 시행에 따라서 나올 수 있는 경우들 중에 어떤 특정한 예를 이제 드는 걸 사건이라고. 사건은 뭐 여러 가지 들 수 있겠지. 여기서 어떤 사건 내가 A를 뭐 소수의 눈이 나온다. 이런 걸 이제 사건이라고 해. 뭐 이런 것도 할 수 있겠지. 짝수 눈이 나온다. 자,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뭐 예를 들 수 있어. 뭐 C는 뭐가 있을까? 10 이하의 자연수가 나온다. D 하나 더 해볼까? 8의 배수는이 나온다. 이제 이게 시행은 반복 실행할 수 있는 사건이나 뭐 관찰 이렇게 적혀 있고 그거에 따른 이제 결과들 중에 일부분들이 사건이야. 이제. 그럼 만약에 내가 A의 사건의 확률을 구하고 싶다면 확률을 쓸 때 이런 식으로 써. 확률이고 A라는 사건이 나올 확률을 구하세요. 이런 뜻이야. 그냥 이 예를 듣고 한번 적어볼게. 몇 가지나 있어? 자, 전체 경우수. 주사위를 한 개 던졌을 때 나올 수 있는 전체 경우수는? 전체 경우수 이거. 자, 여기에 또 표본 공간이라는 게 있어. 그러니까 어떤 시행을 했을 때 나올 수 있는 모든 결과물들을 다 적어놓은 거를 표본 공간이라고 해. 그리고 S라고 많이 쓰는데 스페이스 해가지고 샘플 스페이스인가? 샘플 스페이스. 자, 이걸 보통 집합으로 씁니다. 1, 2, 3, 4, 5, 6 이게 되겠지, 그치? 오케이? 그치? 그리고 여기에서 나오는 요 하나하나들을 근원 사건이라고 불러. 근본이 되는 사건들 이렇게 요 원소 하나하나를 근원 사건이라고 부르거든. 뭐 자주 쓰진 않아. 근원 사건 이런 거는 자주 쓰진 않아. 근데 표본 공간은 종종 나오니까 알고 계셔야 돼요. 그냥 전체 사건의 집합이야라고 그냥 생각하시면 돼. 알겠지? 자, 그럼 여기서 내가 사건 A를 집합으로 쓸 수 있어. 집합 형태로 씁니다. 여기 거의 집합이라고 생각하셔도 돼. 그럼 소수들이면 1, 2, 3, 4, 5, 6 중에 소수 뭐이지? 2, 3, 6 이렇게 쓸 수 있죠. B는 짝수면 2, 4, 6, 2, 3, 6이 왜 나오냐? 이게 자, 소수 2, 3, 5. 자, 짝수는 2, 4, 6 이렇게 있고 10 이하의 자연수래. 그럼 이거는 어때? 전체랑 똑같지? 다 10 이하잖아, 그치? 그렇다고 여기 7, 8, 9, 10을 쓰는 건 아니야. 이 중에서 쓰는 거야. 이게 전체 집합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표본 공간이. 그 다음에 D는 뭐가 있어? 하렘에서 없죠? 그죠? 없습니다. 그러니까 공집합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여기서 이제 내가 A의 확률을 구한다 그러면 이 표본 공간의 경우수 이걸 보통 S라고 많이 써. S, 샘플 스페이스 해서. 그래서 요거를 보통 기호로 쓰면 이렇게 쓰게 돼요.
표본 공간의 경우수. 여기서 집합의 원소 개수처럼 생각하셔도 돼요. S라는 집합의 원소 개수. 그 다음에 뭐 A라고 할게요. A의 원소의 개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제 그럼 이제 A의 확률을 구하시면 6개 중에 3개예요. 그래서 2분의 1. 되게 새로운 용어들로 써가지고 어려운 것 같은데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주사위 던져서 소수든 나오는 확률 구하시오. 6개 중에 2, 3, 5, 3개니까 6분의 3, 2분의 1. 이런 얘기를 좀 새로운 용어로 대응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P, B도 똑같이 6분의 3에서 2분의 1이고, 자, 이거는 6분의 6에서 1이고요. 얘는 6분의 0에서 0입니다. 자, 그래서 확률은 무조건 몇과 몇 사이 숫자가 나오겠네. 0에서 1 사이밖에 안 나오죠? 이 A, B, C, D는 이 전체 집합 안에서만 놓는 거니까 이거보다 개수가 더 많거나 할 수는 없어. 그러니까 1을 넘어갈 수도 없고. 그 다음에 음수는 불가능해요. 경우수이기 때문에 자연수분의 자연수여서 음수가 나올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확률이든 무조건 0하고 1 사이밖에 안 나와요. 0이 나왔다 이러면 절대로 일어나지 않는 사건이고요. 1이 나왔다 그러면 항상 발생하는 사건인 거죠. 그죠? 그래서 항상 발생하는 사건을 전사건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전체 사건. 자, 여기까지가 이제 기본적인 내용이고, 이번에는 사건 2개를 더하거나 곱하거나 이런 짓들을 좀 해볼게. 자, 이걸 집합처럼 생각하셔도 돼요. 자, 이번에는 여기서 내가 A 또는 B가 발생할 확률을 구하시오. 이렇게 물어봤다. 그럼 이거 지금 기호를 어떻게 쓰냐면 나중 가서 쓸 텐데 진짜로 그냥 집합처럼 써. 근데 이제 용어를 합집합이라고 부르던 걸 그냥 합사건이라고만 부릅니다. 또는은 합집합이었어요, 그지? 그러니까 이걸 말로 설명해 볼게. 자, 주사위를 한 개 던졌어. 소수 또는 짝수눈이 나올 확률 구해보세요. 이거야. 이거 지금 말로 얘기하면. 그럼 소수 또는 짝수면 소수가 나오는 것도 가능한 거고 짝수 나오는 것도 가능한 거잖아. 그치? 그러면 계산이 어떻게 되니? 얘네 둘 합집합한 원소 개수 세는 거야. 몇 개야? 5개지. 6개가 아니에요. 왜죠? 2가 겹칩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거 계산이 정확하게 똑같아. 어차피 뒤에 가서 얘기를 하겠지만 A의 확률이랑 B의 확률 더하고 교집합, 곱사건 교집합이라고 하기 지금 이렇게 동시에 발생하는 확률도 빼야 돼요. 이런 계산들이 나중에 하게 되는데 이거 뒤에 가서 한번 더 자세하게 얘기하고 지금 기본적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6개 중에 여기 합집합하면 5개에서 6분의 5다 이렇게 한다는 거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 A이면서 B인 확률 구하시오. 이면서를 그리고로 해도 돼. 이건 교집합으로 쓰는 거야. 이거는 교집합인데 이거는 뭐라고 부르냐면 곱사건이라고 불러요. 곱사건. 이거는 합사건이고 곱사건. 교집합이 아니고 곱사건이라고 부릅니다. 말로 얘기하면 이렇게 되는 거야. 주사위를 한 개 던졌는데 소수이면서 짝수인 눈이 나올 확률 구하세요. 뭐밖에 없어? 소수면서 짝수는 2 하나밖에 없지. 그래서 교집합의 원소개수 쓰는 거야 실제로. 6분의 1입니다. 되겠어요? 이런 계산을 하게 됩니다. 이제 그 다음에 배반사건, 여사건이라는 말이 있는데 뒤에 문제 풀면서 하자. 미리 얘기를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 미리 얘기를 다 해버렸네. 자, 지금 이 곱사건은 여기서 처음엔 잘 안 다룰 거야. 지금 맨 처음에 처음에 다루나? 덧셈 정리는 뒤에 51쪽 가서 이 얘기 다시 자세하게 할 거거든. 지금 그냥 용어만 얘기를 좀 해놨는데 배반 사건이 바로 나와버려서 어쩔 수 없이 얘기를 해야 될 텐데. 자, 용어 배반 사건, 여사건 얘기 할게요. 자,
여기서 예를 하나 들어볼게. 여기 2 하나만 더 추가할게. 자, 홀수눈이 나온다. 자, 그러면 이 B하고 E하고 보면 짝수눈 나오는 거랑 홀수눈 나오는 거랑은 서로 정반대잖아. 그치? 이렇게 겹치는 게 없는 두 사건을 서로 배반인 사건이라고 하거든요. 배반 사건이다 그러면 두 사건의 관계를 얘기하는 거고 A하고 B의 교집합이 없는 거를 얘기합니다. 동시에 발생하지 않는 사건. 알겠지? 알겠죠? 그 다음에 여사건은 우리 여집합할 때랑 똑같아. 쓸 때 이렇게 써요. 이렇게 쓰고 A의 반대, 소수분의 반대. 그러면 소수가 2, 3 오면은 이거는 이제 이렇게 계산하면 돼요. 여사건의 확률 구하시려면 전체 확률에서 A가 발생한 확률 빼시면 돼요. 이거 이제 쓸 때가 이제 적어도 이런 말 나올 때가 제일 많이 쓰겠죠. 적어도 뭐 1 확률. 경우수 할 때도 똑같았던 거예요. 이제 풀어봅시다. 필수 예제 1번. 자, 한 개의 주사위를 던집니다. 소수눈이 나온 거 A. A와 서로 배반인 사건의 개수를 구하시오. 자, 그러면 아까 적었던 건 똑같네. 2, 3, 5가 있어. 자, 그러면 배반인 사건은 어떤 애들이 있냐면 2, 3, 5랑 교집합이 없기만 하면 된다. 반대 애들이 꼭 다 들어가야 된다라는 뜻은 아니야. 공통으로 들어가는 원소 없기만 하면 돼. 그러면 아무것도 없는 애도 가능해. 교집합이 없기만 하면 되니까. 또 뭐가 있어? 1만 있는 것도 가능할 거고, 뭐 4만 있는 것도 가능할 거고, 뭐 6만 있는 것도 가능하겠죠. 혹은 1, 4 있는 것도 가능하고요. 4, 6 있는 것도 가능하고 1, 6 있는 것도 가능해요. 그죠? 이게 지금 다 서로 배반인 사건들 쓰는 거야. 또 뭐도 있어? 1, 4, 6 다 들어간 것도 가능하겠지. 더는 없어요. 그죠? 결국 무슨 계산하고 있어 내가? 부분 집합의 개수 구하는 방법이지. 지금 전체 개수가 1, 2, 3, 4, 5, 6인데 여기 들어있는 2, 3, 5는 들어가면 안 돼. 그래서 2, 3, 5는 포함하지 않는 부분 집합의 개수 쓰는 거예요, 결국. 그죠? 1이 들어가거나 안 들어가거나 4가 들어가거나 안 들어가거나 6이 들어가거나 안 들어가거나 2의 세제곱해서 총 8개가 나옵니다. 근데 여기서 뭐 확률이 0인 거는 안 됩니다. 이런 말은 없기 때문에 이것까지 다 계산하는 게 맞아요. 자, 1-1을 해볼까? A, B하고 A, C겠지? 나 이렇게 다 나열해보면 된다, 이렇게. 집합으로. 교집합이 없는 애들. 답이고요. 너희, 근데 기본적인 내용 좀 확인하고 가야 되니까 이것 좀 확인 좀 해보자.
너희 수열 조합할 때 다 해서 굳이 확인 안 해도 되지. 동전 두 개를 던진다. 전체 경우수 몇 개야? 자, 항상 이 조건을 따라 붙는 거예요. 서로 다른 동전이잖아. 이 말 없어도 그냥 다르다고 생각해야 돼. 같은 동전을 던질 일은 없어 절대. 그래서 뭐 100원짜리, 500원짜리 이렇게 있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똑같이 100원짜리여도 뭐 연도가 달라서 구분된다고 생각해야 돼. 네. 그럼 앞을 보통 H, 뒤를 T로 쓰죠. 헤드 앤 테일, 머리, 꼬리. 그래서 H, 앞, 뒤, 앞, 뒤 해서 총 몇 개야? 4개야, 그치? 왜 4개야? 얘 앞뒤, 2 곱하기 2, 그치? 3개 던진다면 몇 개야? 8개. 이게 좀 알고 있어야 돼. 그리고 주사위를 던진다 그럴 때도 주사위 2개 던진다 그러면 전체 몇 개야 이거? 자, 얘도 아무 말도 없어도 서로 다른 주사위입니다 무조건. 같은 주사위 던질 일은 없어요 절대. 그래서 뭐 빨간색 주사위, 파란색 주사위 이렇게 생각하든지 아니면 조그만 거 아니면 큰 거 뭐 이렇게 생각하든지 다른 주사위 2개 던진다고 생각해야 돼. 무슨 말이냐면 여기서 1, 여기서 2 나온 거랑 여기서 2, 여기서 1 나온 거 다른 거야. 구분이 되는 거다. 전체 몇 가지예요? 6 곱하기 6 해서 36개예요. 수적상으로 이걸 다 1,1, 1,2, 1,6 이쪽도 6,1 그래서 6,6 하면 이제 6 곱하기 6 해서 36개 나온다. 이거 기본적으로 알고 계셔야 돼요. 자, 그럼 기본적인 건 됐고, 자, 뒤에 기호를 내가 먼저 설명을 좀 해버린 거였구나. 자, 다음 페이지에 이제 확률에 대한 기호가 적혀 있어. TA 해가지고 아까 설명했던 거야. 프로그램을 기대해가지고 A라는 사건이 나올 확률을 이런 식으로 쓰고요. 그래서 전체, 그러니까 표본 공간의 경우 수분에 내가 원하는 사건 A에 해당되는 경우수로 계산하시면 된다는 거. 이게 이제 수학적 확률이고 통계적 확률이 더 있는데 통계적 확률은 뭐냐면 뭐 야구 선수 같은 거야. 야구 선수가 한 시즌에 타석에 뭐 예를 들어서 100번 들어왔어. 근데 100번 중에 안타를 33번 쳤다 이거야. 그럼 이걸 이제 우리 타율이라고 하고 뭐라고 해? 3할 3푼이라고 하는 거야. 오케이? 이러면 잘 치는 타자는 뭐죠? 이런 걸 통계적 확률이라고 해요. 실제 확률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통계적 확률이랑 수학적 확률이 통계적 확률에서 시행을 여러 번 하면 할수록 통계적 확률과 수학적 확률은 같아진다 라는 개념도 있거든요. 근데 거기까지는 설명은 돼 있어요. 여기도 지금 시행을 여러 번 한 n분의 rn은 상대도수 통계적 확률인데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거냐면 이런 거야. 자, 동전을 내가 10번 던져. 앞면이 몇 번 나올까? 앞면 몇 번 나올까? 모르지, 그치? 진짜 10번 던져. 너희 집에 가서 던져봐, 10번. 앞면이 진짜 아주 특이하게도 뭐 2번 나올 수도 있고, 뭐 3번 나올 수도 있고, 하잖아. 근데 우리는 몇 번 나오길 기대한 5번 정도 나올 거라고 예상하지 않아? 왜? 한 번 던졌을 때 앞면 나올 확률이 2분의 1이니까 10번 중에 5번 정도 나와야지 통계적 확률이랑 수학적 확률이 똑같은 거야. 근데 이 횟수를 10번으로 해서는 5번이 잘 안 나올 가능성이 더 높아. 근데 이걸 내가 10,000번 던졌다고 해봐. 어떨까? 5,000번 근처에 가까운 숫자가 나올 거야. 이거 갑자기 뭐 1,000이나 9,000 이런 게 나올 가능성은 매우 희박해, 그치? 그래서 거기 말로 설명된 게 n을 무한히 키운다 뭐 이런 말이 한없이 키운다. 얘를 충분히 클 때 상대도수 이런 말이 적혀 있거든. 거기 통계적 확률 거기 설명된 거 보면 44쪽에 통계적 확률 설명된 거 보면 여기 선혜야 여기 보고 있어? 여기 보고 있길래 여기도 설명돼 있나? 아, 그러네. 개념 플러스에도 이 말이 적혀 있구나. 개념 플러스에도 적혀 있는 말이 이런 얘기야 지금. 시행을 많이 해야지 통계적 확률하고 수학적 확률이 같아져.
근데 여기서는 그렇게 심오한 내용까지 다 들어가지는 않고요. 그냥 통계적 확률하고 수학적 확률이 똑같다. 그냥 이렇게 생각하고 넘어가겠다 이런 얘기야. 네. 자, 마지막에 확률의 기본 성질 0하고 1 사이고 반드시 일어나는 사건 S는 확률이 1이고 절대로 일어나지 않는 사건 확률은 0이다. 이 얘기까지 아까 했어요. 사실 바로 문제를 풀어볼게요. 사실 특별한 내용이 없습니다. 지금 곱셈이 더 가야지 뭐가 새로운 내용이 있고 여기는 그냥 너희 여태까지 알고 있는 경우수 문제를 그냥 다 해볼게요. 서로 다른 두 개의 주사위를 던진다. 자, 두 수의 합이 한일 확률을 구하시고, 자 이거는 방법이 없어. 그냥 일일이 적어보는 수밖에 없다. 근데 이제 너희가 이걸 적을 때 정렬을 잘해야 돼. 내 나름의 규칙을 잘 세워서 적어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적는 게 편해요. 자, 1 더하기 7 하나를 키우고 하나를 줄이고 이런 식으로. 뭐 이런 식으로 쓰면 반대로 7 더하기 1까지 있을 거 아니야, 그치? 근데 1, 7은 없죠? 주사위니까 6까지밖에 없어요. 그럼 이건 없으니까 마지막이 이렇게 될 거예요, 그치? 2, 6부터 6, 2까지, 그치? 그러면 2부터 6 앞에 있는 숫자만 가지고 개수 세면 돼, 그치? 그럼 5개죠? 이걸 2, 6 쓰고 3, 5 쓰고 또 순서 바뀐 거 곱하기 2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그냥 이렇게 쭉 커지도록 쓰는 게 더 보기 좋다. 그래야 뭐 중간에 겹치는 뭐 4, 4 이런 거 곱하기 2 하면 안 되잖아. 그치? 자, 이번에는 오비홀수래. 두 번째 문제. 자, 어떤 두 수를 곱했는데 홀수 나오려면 이 두 숫자 곱해야 돼. 다 홀수야죠. 둘 중에 하나라도 짝수는 짝수 바뀝니다, 그죠? 그래서 홀수 나오는 걸 찾으라는 얘기야. 그럼 주사위 A, 주사위 B라고 생각하셔야 돼. 다른 주사위라고 했다 분명히. 그럼 여기서도 홀수 나오고 여기서도 홀수 나오는 경우수를 쓰는 거야. 홀수 1, 3, 5, 1, 3, 5니까 다 쓰지 않아도 3 곱하기 3이 해서 9가지구나 라는 거 알 수 있죠. 물론 이걸 순서상으로 쓰면 1,1, 1,3, 1,5, 3,1, 3,3 이런 식으로 해서 여기 5,5까지. 그래서 3 곱하기 3에서 9가지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죠? 전체 경우수는 몇 가지? 36가지 중에 9가지. 여기도 36가지 중에 5가지. 약분되면 약분해서 답 쓰시면 됩니다. 별거 없지? 할 수 있지. 그래서 문제 풀 시간 안 줘도 될 것 같다. 다음 예제 3번. 자, 5명이 있대요. 자, 첫 번째 일렬로 서는데 A, B가 자, 너희 확률 문제에서 기본적인 이제 접근 방법을 알고 있어야 되는데 뭐뭐뭐 할 때 이렇게 나와. 항상 그럼 뭐뭐뭐 할 때까지의 경우수가 전체 경우수다. 항상 알겠지? 여기 앞에가 이제 앞에 있는 조건이 전체 경우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뒤에 나온 말을 분자에 쓰면 돼. 자, A, B가 서로 이웃한다. 그럼 그냥 일렬로 선다가 전체 경우수야지. 전체 사건은 그냥 5팩이야, 그치? 5, 4, 3, 2는 그런 거 없고 내가 원하는 A, B 이웃하는 경우수는 자, A, B 한 명으로 보고 나열하는 거였지. 안 까먹었지? 그래서 어떻게 돼? 4팩하고 A, B 둘 자리 바꾸는 거 2팩 추가 곱해야죠? 네. 이거보다 이거가 답이에요. 또 이거 계산 다 하고 있지 말고 이거 4팩을 5팩 약분하면 부모의 5 남는 거 알겠어요? 네. 5분의 2입니다. 두 번째, 자 원순위로 나왔네. 자 원탁에 앉을 때, 자 이게 이제 경수라고 아니 전체라고 생각했고 A, B가 또 이웃 안 하게네. 자 일단 원탁에 앉는다. 전체 경우수 몇 가지? 원수냐? 어떻게 했어? 5팩인데
다섯 자리가 다 구분이 안 되고 같은 자리 다섯 자리만큼 나눠준다. 4팩이 전체 경우수고요. 그 다음에 A, B 이웃하지 않는다 그러면 어떻게 한다 그랬어? 이웃하는 걸 뺄 수도 있지만 그렇게 접근이 아니고 이웃 안 해도 되는 C, D, E를 먼저 나열한 다음에 여기 사이사이에 A, B 나열하는 거였어요. 그죠? 그럼 C, D 나열하는 경우는 몇 가지죠? 3명을 원탁에 나열이니까 3팩인데 세 자리가 또 구분이 안 돼요. 여기 지금 상이 아무도 안 하신 상태야. 나누기 3 하셔야 돼요. 네. 그 다음 이제 세 자리 중에 두 자리 안 된다 해서 3 곱하기 3P2 이렇게. 여기는 원수령 아니라고 했어. 이거분의 이거가 답이야. 4팩분의 얘는 2팩 2 곱하기 3 곱하기 이렇게 하면 나오겠죠. 자, 5까지 그냥 다 하면 안 되나? 생각 요소까지 하고 싶고 해볼게 그냥. 자, 배구공 3개, 농구공 4개, 축구공 5개. 자, 임의로 3개의 공을 동시에 꺼낸다. 동시에 꺼낸다. 자, 이 말 중요해. 동시에 꺼내는 거랑 한 개씩 3번 꺼내는 거랑 달라. 네. 동시에 꺼낸다는 조합이다. 네. 근데 만약에 한 개씩 3번 꺼낸다 그러면 이러면은 순열이야. 이건 순서가 있는 거야. 첫 번째 농구공, 두 번째 배구공, 세 번째 축구공 이거랑 이거 달라, 그지? 네. 한 개씩 꺼낼 때. 근데 이제 동시에 꺼낼 때는 순서가 없어. 그냥 어떤 공이 몇 개 나오는지만 궁금한 거야. 알겠지? 자, 첫 번째 모두 축구공이다. 자, 그리고 이 기본적인 컨셉이 배구공, 농구공, 축구공 구분 안 된다 일 거예요. 별 얘기가 없긴 한데. 배구공 3개, 농구공 4개, 축구공 5개. 구분 안 된다고 생각하셔요? 구분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 구분 된다고 생각해. 구분 된다고 생각해요. 다 다른 공이라고 생각하세요? 다 다른 공. 자, 그럼 모두 축구공이다 그러면 전체 공 몇 개야? 12개네, 12개. 그럼 12개 공 중에 3개 꺼냅니다. 이게 전체 경수고, 그 중에서 축구공만 3개 꺼내니까 5개 중 3개 꺼내는 경우수 이렇게 해야 돼. 다 다른 공이라고 생각하는 게 맞겠다. 같은 공이라고 생각하면 너 계산하는 게 뭔 뜻인지 이해가 안 되겠다. 다 다른 공이라고 봐야 돼. 이거 계산하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는 농구공 2개 나온다. 이러면 그럼 전체 경우는 똑같이 12C3 하고, 자, 농구공 2개니까 전체 3개 중에 2개는 농구공으로 정해졌어. 농구공 4개 중에 2개를 꺼내는데 한 개 더 꺼내야 되지, 그지? 그 나머지 한 개가 배구공일 수도 있고요. 3개 중에 하나, 혹은 나머지 하나가 축구공일 수도 있죠. 두 가지가 있기 때문에 이 2개 더해서 계산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농구공, 배구공, 농구공, 축구공. 오케이? 5번 하시나? 자, 여기까지 하시고 MTM은 덧셈 정리 전까지 유형 11, 유형 3개밖에 안 되는데. 아니구나. 유형 7까지야? 아니다. 중복순열, 원순열, 순열 이거 뭐 설명 안 했는데 그냥 시도해봐도 될 것 같은데. 그냥 42쪽까지 해보자. 어차피 앞에 경우수가 해결이 돼 있으면 여기 딱히 새로운 내용은 없어. 그냥 앞에 경우수 복습이라고 생각하면 돼. 42쪽까지 할게. 수고하셨습니다. 뭐 수요일 날 만나도록 합시다.